안녕하세요. 아이온큐 주주 여러분. 11월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추수감사절로 미 증시가 하루 쉬어갔고 오늘은 블랙 프라이데이로 평소보다 일찍 장을 마감합니다. 시장이 잠시 숨고르기 하는 지금이 우리가 냉정하게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아이온큐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급등 후에 조정이 오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라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금 제가 결론부터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온큐를 파는 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변곡 자리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추세가 꺾여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승 채널 하단의 파란색 선을 이제 한 번은 밟아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 다시 상승을 위해서 채널 상단으로 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번 분기 실적이 잘 나와서가 아닙니다. 그건 아주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진짜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아이온큐가 이제 단순한 민간기술 스타트업 지위를 넘어섰다는 것이죠. 그럼 뭐냐 하면은 바로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선택한 국가전략 자산으로 격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아이온큐의 주가는 단순히 시장의 수급 논리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방 예산이 투입되고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과 함께 움직이는 사실상 방산주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을 공개를 할 겁니다. 첫 번째로 전직 국립지리정보국의 국장이자 현 아이온큐 페더럴의 의장인 로버트 가딜러의 최신 행보를 낱낱이 분석해서 미국 정부가 그리고 있는 거대한 큰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거대한 흐름 속에 아이온큐보다 덩치는 작지만 상승 탄력은 훨씬 강력할 숨겨진 소부장을 영상 후반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면은 다가오는 2026년 양자 슈퍼 사이클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 로버트 가딜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많은 분들이 그냥 이 사람 새로운 이사회의 의장인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은 아이온큐의 미래가 보이는데, 그는 전직 국립지리정보국의 국장이었습니다. NGA가 뭐하는 곳입니까? 미국의 정찰위성, 무인기, 첩보자산을 총동원해서 전세계를 감시하고 분석하는, 말 그대로 미국의 눈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국방부와 정보기관의 최정점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가 은퇴 후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 아이온큐를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최근 팟캐스트와 인터뷰에서 그가 강조한 내용이 무엇일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과거 양자 컴퓨터는 과학자들의 장난감 혹은 먼 미래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 국방부는 양자를 핵잠수함이나 스텔스와 같은 전략 무기로 보고 있습니다. 까딜로 의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아주 무서운 말을 했는데, 미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중국의 기술 혁신을 돕는 것은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일이다. 이 말은 미국 정부가 앞으로 양자 기술만큼 철저하게 미국 본토 기업, 즉 아이온큐 위주로 생태계를 꾸리겠다고 하는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전쟁에서 양자 컴퓨터가 왜 필요할까요? 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 물류의 최적화입니다. 미군은 전 세계의 병력과 물자를 배치를 하는데, 항공모함을 태평양 어디에 둘지, 전투기 연료는 언제 채울지, 보급품은 어떤 경로로 보낼지, 이런 변수가 수십억 가지가 넘습니다. 기존 슈퍼컴퓨터가 이걸 계산하려면 며칠이 걸립니다. 하지만 현대전은 1분 1초가 승패가 갈리는데, 양자 컴퓨터는 이 복잡한 문제를 실시간으로 풀어냅니다. 이게 바로 국방부가 원하는 압도적인 효율성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암호의 붕괴, 즉 Q-Day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앨런 튜닝이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해서 전쟁을 끝냈던 역사 알고들 계실 겁니다. 양자 컴퓨터가 완성이 되는 날 적군의 통신 암호는 모두 휴지 조각이 되죠. 반대로 미국의 암호가 뚫리면은 그건 재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페더럴 팀의 임무는 명확한데, 적의 창을 꺾고 미국의 방패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온큐가 단순한 기술주가 아닌 필수 안보주로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국가적인 지원 말뿐일까요? 아닙니다. 아이온큐 주주라면 다들 알고 계실 11월 6일의 내용입니다.
바로 아이온큐가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다르파의 양자 벤치마킹 이니셔티브 스테이지 B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제가 쉽게 비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르파는 인터넷과 GPS를 만든 곳입니다. 여기서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것은 아이온큐의 기술력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스테이지 B는 더 특별합니다. 스테이지 A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말이 된다 하면은 연구비를 지원을 해주는 수준이라면은 스테이지 B는 이걸 모든 걸 확인하고 실제로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대줄 테니까 예를 들어 2033년까지 양자 컴퓨터를 무조건 만들어 와 라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수많은 양자 스타트업이 여기서 탈락을 했습니다. 리게티나 D-웨이브 같은 경쟁사들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순간인데 아이온큐는 살아남았고 이제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왜 중요하냐면은 돈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기술 기업은 경기가 안 좋으면 투자가 끊기고 망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아이온큐 페더럴은 국방 예산과 RDT&E 예산을 직접 수주합니다. 여기서 RDT&E 예산은 연구, 개발, 그리고 시험, 평가 예산을 뜻합니다. 경기가 침체된다고 나라 국방비를 줄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늘리죠. 아이온큐는 이제 어떤 경제 위기가 와도 마르지 않는 현금 파이프라인을 확보한 셈입니다. 그래도 적자 기업 아니냐, 재무제표는 엉망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은 11월에 발표된 3분기 실적 보고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3분기 대비 매출은 3,990만 달러, 작년 대비 222%가 폭등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전문가들의 예상했던 수치보다 37%나 상회하는 성과를 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죠. 아직 초기 단계인 기업이 매출이 2배, 3배씩 뛴다는 것은 제품이 시장에 팔리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현금이 넘쳐나는데 유상증자를 아주 성공적으로 맞춰서 현금이 약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에 가까운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웬만한 중견기업도 현금을 5조 원 들고 있는 곳 드뭅니다. 이 돈이면 앞으로 10년 동안 적자가 나고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고금리 시대라 경쟁사들은 돈을 못 구해서 쩔쩔매고 있는데 아이온큐는 이 막대한 자금을 기술을 사들이고 인재를 쓸어 담으면서 격차를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등의 여유입니다. 아이온큐는 약속했던 AQ64의 성능을 조기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EA64의 연상 능력은 이건 기존의 슈퍼컴퓨터도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인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 큐비트 소재를 바륨으로 전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대박이냐면은 기존의 비싼 자외선 레이저를 썼어야 되는데 바륨을 쓰면은 가시광석 연력, 즉 우리가 흔히 쓰는 표준 통신 광섬유를 그대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용은 낮추고 연결성은 획기적으로 높인 것입니다. 상업화를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춘 셈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은 와, 아이온큐 진짜 대단하네, 당장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이온큐는 대장주이고 조정이 올 때마다 모아가야 됩니다. 아이온큐를 주력주로 두시고 장기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단기 종목을 고르셔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냉정하게 현실을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식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내야 하는 투자자입니다. 남들이 다 아는 정보로 2배, 3배 먹을 수는 있어도 10배, 20배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주춤하고 AI 거품론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물리적 한계 때문입니다. 제가 입수한 25년 최신 맥킨지 퀀텀 기술 모니터 보고서를 아주 디테일하게 뜯어보겠습니다. 보고서 73페이지를 보면은 현재 AI 산업이 직면한 문제를 정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 장벽과 그리고 컴퓨팅 파워의 한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AI 모델은 점점 거대해지는데 엔비디아 GPU의 메모리 용량과 속도가 이걸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데이터 센터 하나가 먹는 전기가 도시 하나와 맞먹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뜻인데 맥킨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로 양자 컴퓨팅을 지목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2035년까지 이 시장이 창출할 경제적 가치는 무려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7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돈 냄새는 따로 있습니다. 보고서 53페이지의 밸류 체인을 보시면은 여기 양자 산업을 크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장비 및 부품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맥킨지는 이 중에서 장비 및 부품 섹터를 투자 리스크가 가장 낮은 저위험 기회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일까요? 아주 상식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양자 시장은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아이온큐가 1등을 할 수가 있고 구글이나 IBM이 치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아직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죠. 하지만 기계들을 돌리려면 반드시 사서 써야 하는 핵심 부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이나 IBM의 양자 컴퓨터를 돌리려면 절대 0도에 가까운 극저온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럼 냉각기가 필요하죠. 큐비티를 제어하려면 아주 정밀한 레이저 장치와 진공 챔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품들을 만드는 기업, 아이온큐가 잘 되든지 구글이 잘 되든지 시장이 커지면 무조건 돈을 쓸어 담습니다. 이걸 우리는 슈퍼사이클의 낙수 효과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붐 때 에코프로가 그랬고 반도체 때 소부장 기업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38페이지를 보면 더 확신이 듭니다. 작년 한 해에만 양자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50% 급증을 했고 스마트머니들은 이미 이 생태계의 밑단 소부장 기업들을 쓸어 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제가 이 맥킨지 보고서와 월가 리포트를 며칠 동안 샅샅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온큐뿐 아니라 엔비디아의 차세대 양자 플랫폼에서도 필수적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저평가 소부장 기업 탑3를 찾아냈습니다. 이 기업들은 기술력은 세계 독점 수준인데 시가총액은 아직 바닥입니다. 아이온큐가 쏠 때 얘네는 몸집이 가볍기 때문에 50% 100% 날아가는 것들은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작고 제가 유튜브에서 이 종목이다 하고 공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개미들이 꼬였다고 국내 주식은 세력들이 주가를 일부러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이온큐도 그렇고 양자 관련주들은 뉴스 하나에 급등락이 심합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점과 여러분이 보는 시점의 차이 때문에 자칫하면 고점에 물릴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알림만 믿다가는 이미 버스 떠난 뒤에 손을 흔드는 격이 됩니다. 실시간 대응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 핵심 부품주 신청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란이 나오는데 이 신청란의 첫 번째 칸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제가 이 핵심 부품주를 보내드릴 겁니다. 아이온큐를 메인 종목으로 삼아서 장기 투자를 하시고 이 핵심 부품주를 통해서 수익을 보신 뒤에 아이온큐를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온큐의 물량을 점점 늘리시면 되시고 아이온큐 하나로 불안하다, 엔비디아 놓친 거 이걸로 만회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회는 공부하고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